저는 약 4년 전에 쿠팡 배송기사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150만 원가량의 부수입을 마련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, 현재 제 아내입니다. 제가 고생을 한다고 택배 현장에 저를 도와주러 온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날 일이 좀 생겼습니다.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동안 무시당하고 술 취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수많은 모욕들, 그래서 그날부터 속된 말로 미친놈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스트고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터닝 포인트가 된 그 몇몇 사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. 과거에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과 사고, 패턴, 그 모든 것들을 변화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는 일들이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남겨봅니다. 저는 약 4년 전에 쿠팡 배송기사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150만 원가량의 부수입을 마련했습니다. 낮에는 쿠팡 배송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까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속옷까지 땀에 흠뻑 젖는 상태로 집에 돌아오곤 했지만 나름대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급여를 받으면 저축을 하거나 종잣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저축보다는 여행을 택했고, 그리고 맛집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견디기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택배 배송을 하다 보면 그 몇몇 아파트 입주민분들과 그 관리자분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냐, 왜 이 시간에 와서 배송을 하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. 우리는 그 배송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배송 장소도 역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전 거기를 처음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또 배송 중간에 본인 택배를 그냥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. 그럼 저는 그 택배를 찾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그냥 버리는 거죠. 왜냐하면 배송을 완료했다는 그 인증사진을 꼭 남겼어야 했거든요. 또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술 취한 분들께서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희롱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했어야 했습니다. 왜냐하면 150만 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. 그러다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, 현재 제 아내입니다. 제가 고생을 한다고 택배 현장에 저를 도와주러 온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날 일이 좀 생겼습니다. 그날도 아파트 입주민이 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냐면서 여자친구한테 그 소리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. 근데 그 주변에 입주민분들도 제법 있으셨거든요. 그래서 배송을 빨리 마쳐야 하고 이 순간은 그냥 벗어나자는 생각에 그 입주민분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일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.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죄송하다고 말밖에 하지 못했던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동안 무시당하고 땀 냄새가 난다면서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, 술 취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수많은 모욕들, 그냥 넘겼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느꼈습니다. 아,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이 있으려면,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.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. 생각해보면 저는 누구보다 게을렀고 단순히 허무맹랑한 그 망상에 빠져서 희망을 갖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. 노력하지도 않고 실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중에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. 근데 그 당시에 마침 주원규님과 그 창업 다마고치 분께서 스마트 스토어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성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근데 그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. 제가 온라인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. 회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컴퓨터와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었기 때문이죠. 심지어 컨트롤 C, 컨트롤 V도 몰랐습니다. 이미 나보다 앞서서 이커머스를 하는 사람들, 그리고 주원규님의 그 영상을 보고 나랑 똑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는 게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영업이나 마케팅,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. 타자도 이렇게 독수리 타자로
쳤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부터 속된 말로 미친놈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, 술 약속, 영화, 여행,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.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. 이전에 느꼈었던 그 모멸감, 사랑한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가는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. 무엇보다 현재 삶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하는 시간, 휴식 시간, 화장실 가는 시간, 잠들기 전 그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현재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바꿨어야 했습니다. 이렇게 계속 미친 듯이 살다 보니까 너무 약소하지만 22년 기준 1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었고 23년 현재는 20억 정도의 매출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만약 누군가가 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처음 네가 마음먹었었던 그 미친놈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달라졌어? 어때?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. 더 큰 꿈이 생겼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를 도전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친놈처럼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들을 조금 포기해 보세요.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에 술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연애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술 약속, 스포츠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과 연관성이 없는 모든 걸 한번 포기해보고 들판에 뛰는 그 야생말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하나만을 위해서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십시오.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.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퇴근하고 일을 하면 그럼 너 언제 쉬어? 그 질문은 현재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근데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전부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생기고 내 일을 위임하게 되었고 자동화가 되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게 되고 여행 기간 중에 제가 생각만 해도 그 설레이는 재미있는 더 큰 꿈이 생겨서 또다시 미친 듯이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남들한테 휘둘려서 살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그 목표,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게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.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를 꼭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에 남겨봤습니다. 세이노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승자는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. 감사합니다.